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캡컷 편집 방법 네 번째 튜토리얼입니다. 캡컷 기초 사용법에 대한 영상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비디오 클립에 블러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막대에서 이펙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사이드바에서 바디 이펙트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블러 이펙트 중에서 인물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디 이펙트 섹션에서 페이스 모자이크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페이스 모자이크 효과를 비디오 클립에 드래그해서 적용하면 인물 얼굴에만 모자이크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클립 전체에 블러 효과를 주어 보겠습니다. 비디오 이펙트 중에서 렌즈 아이템을 클릭하면 블러 효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블러 이펙트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상의 클립에 가져다 떨구면 비디오 전체에 블러 효과가 적용됩니다. 우측 세팅창에서 블러 이펙트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립의 일부분에만 블러 효과를 적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타임라인상에 클립을 복제합니다. 미디어 창에서 같은 오리지널 비디오 클립을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맥에서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타임라인상의 비디오 클립을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위쪽 비디오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세팅창의 비디오 탭에서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마스크 중에서 서클이나 렉탱글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마스크의 모양에 따라서 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의 부분만 원래 클립이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은 블러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클립의 특정 부분만 블러 효과를 적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마스크 세팅창 우측 상단에 리버스 버튼을 클릭하면 마스크가 반전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움직여서 원하는 부분에 가져가서 크기와 모양을 조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 클립에 적용한 블러 효과의 강약을 조정하려면 클립 상단에 표시되는 이펙트 효과 표시를 클릭하면 세팅창으로 이동하고 이 부분에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클립의 인물을 제외한 배경에 블러 효과를 적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 동일한 클립을 복제해서 만들고 세팅창의 비디오 탭에서 컷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세팅에서 오토 컷아웃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프로세싱 퍼센테이지가 표시됩니다. 처리가 끝나면 피사체 배경 부분이 제거되면서 아래쪽 클립에 블러 효과가 보여집니다. 위쪽 클립을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동해 보면 배경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때때로 모든 배경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비디오 클립에 마스크를 적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보여지게 해서 커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블러 효과를 배경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캡컷에서 그린 스크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예제 클립을 타임라인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린 스크린 클립에 원하는 배경을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먼저 영상을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세팅창의 비디오 탭에서 컷아웃을 선택합니다. 컷아웃 섹션의 첫 번째 옵션으로 크로마키 아이템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컬러 피커를 클릭하고 비디오 클립의 녹색 배경을 선택합니다. 색상이 선택되면 아래쪽에 강도 슬라이스를 드래그해서 녹색 배경을 제거합니다. 이 비디오 클립의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나 클립을 메디아 창에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아래쪽 그린 스크린 클립을 드래그해서 가져온 배경 클립 위쪽으로 올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린 스크린 클립의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크로마키 강도 슬라이드를 적당히 더 조절해 줍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림자 효과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캡컷에서는 스크린 분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두 개의 비디오 클립을 타임라인에 위치시킵니다. 클립 하나는 아래쪽에, 다른 하나는 위쪽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플레이 윈도우에서 위쪽 클립을 한쪽으로 절반쯤 이동시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 클립도 반대쪽으로 절반 정도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세팅창의 비디오 탭에서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마스크 옵션 중에서 스플릿을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수평으로 나누어진 화면이 보여집니다. 수평선 아래쪽에 보이는 회전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만큼 각도를 회전시킵니다. 일단 90도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이 틀려지므로 클립을 위치시킨 방향을 보고 정합니다. 화면이 정해졌으면 구분선을 다시 클릭해서 중앙쯤으로 이동시킵니다. 클립을 플레이해 보면서 분할 화면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클립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비디오 탭의 베이직으로 들어와서 타임라인의 클립 위치를 적당히 조정합니다. 클립 위치를 수정했으면 다시 마스크 옵션으로 가서 구분선을 조정해 줍니다. 구분선의 각도는 꼭 90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경해 봅니다. 화면 분할은 수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 비율을 9:16으로 변경해 줍니다. 화면 비율이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비디오 클립을 위아래로 위치시킵니다. 두 개의 클립을 위아래로 붙인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배경의 검은색이 보이지 않도록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플레이해서 결과물을 확인해 봅니다. 캡컷에서 슬로우 모션을 만드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쉬운 방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의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비디오 탭의 스피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타임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비디오 클립의 속도를 조정해 봅니다. 원본 속도가 1이고 1보다 크면 빠르게, 1보다 작으면 느리게 플레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타임 슬라이드 아래쪽에 플레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 시간을 늘리면 클립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을 줄이면 빠르게 플레이 됩니다. 만약 비디오 클립의 일부분만을 슬로우 모션으로 적용하고 싶다면 스피드 탭의 커브 옵션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클립 전체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노멀 섹션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그 옆에 커브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조금 아래로 창을 내려보면 그래프가 보이고 여기서 비디오 클립의 스피드를 좀 더 자세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듀레이션 창에서 타임라인을 드래그해서 슬로우 모션을 원하는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포인트를 하나 만듭니다. 다음에 클립에서 슬로우 모션이 끝나는 부분에 타임라인을 가져가서 다시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들어진 포인트를 아래로 드래그하면 커브가 생기면서 클립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슬로우 모션이 적용된 부분의 길이를 늘리고 싶다면 커브가 만들어진 포인터 간의 간격을 늘리면 됩니다. 커브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정도에 따라서 슬로우 모션의 속도도 더 느려집니다. 이 포인터들의 위치에 따라서 슬로우 모션의 위치와 길이, 그리고 속도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캡컷에서 비디오 클립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역시 세팅창의 비디오 탭의 스피드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멀 섹션에서 타임 슬라이드를 사용합니다. 예로 2배 클립 스피드를 올리고자 한다면 슬라이드 바를 2로 옮기던지 우측 속도창에서 직접 숫자 2를 입력합니다. 속도창 옆에 상하 표시 아이콘을 사용해서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역시 아래쪽 플레이 시간을 조정해서 스피드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가속하고 싶은 만큼 기존 클립에서 시간을 빼면 되겠습니다.
전체 클립의 속도는 건들지 않고 특정 부분의 시간만 속도를 가속하기 원한다면 스피드 탭의 커브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선택하고 클립에서 가속을 원하는 부분으로 타임라인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올리면 비디오 클립의 플레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포인터 간의 간격을 줄이면 스피드가 가속되는 부분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클립 속도의 가속도 정도는 그래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빨라집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클립의 속도를 가속하고 싶은 부분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포인터를 만들고 속도와 시간을 조정합니다. 그래프의 커브가 올라가면 속도가 증가하고 커브가 내려가면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프의 수평 라인은 클립의 노멀 스피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캡컷에서 프레임을 정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상의 비디오 클립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클립을 플레이하는 동안에 프레임의 앞뒤로 미세하게 움직이고자 한다면 키보드에서 좌우 방향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클립에서 정지 화면을 넣고 싶은 정확한 부분을 찾았다면 다음으로 타임라인 도구 막대에서 정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부분에 프레임이 추가됩니다. 플레이해보면 비디오 클립이 플레이되다가 추가된 프레임이 있는 곳에서는 정지 화면이 나타나고 다시 클립이 플레이됩니다. 정지 화면의 시간 조절은 추가된 프레임 끝에 클릭해서 홀드한 채로 드래그해서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시간을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캡컷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